한국 첫 일미세린 벼를 따기까지 초밥은 수행이다. 앤드 남정미. 일미세린 외국인 최초 1스타 문경환 셰프가 말하는 스시. 문경환 셰프는 업장에서 손님과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통이 아닌 고급 어휘까지 구사할 수 있도록 일본어 연습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한국인 최초로 일본 스시 부문에서 미쉐린 1스타를 받은 문경환 38. 셰프는 정작 성인이 될 때까지 스시를 먹어본 적 없다. 충남 논산 딸기 농장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중3 때 일본 만화 미스터 초밥왕을 보고 처음 초밥이란 세계를 알았다. 당장 뭘 할지 목표도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나이에 쇼타 미스터 초밥왕 주인공과 꿈을 위해 밤새워 연습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나도 여기에 에너지를 한번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18년 뒤 실제 이 소녀는 일본 도쿄 아자부주반에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고 첫 손님으로 미스터 초밥왕 작가인 데라사와 다이스키를 만난다. 최근 자신의 이런 꿈과 도전을 담은 책 스시로 별을 품다 본 비서원을 낸 문 셰프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민 상태였다. 그는 초밥을 만드는 건 요리라기보다 수행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아침 머리를 밀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19세에 처음 맛본 초밥. 그는 고3 겨울방학 때 시내버스로 1시간 반 거리의 논산 시내 횟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처음 초밥을 맛봤다. 이때 처음 생선 손질법 등을 익혔다.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좋아서 이 길이 맞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후 우송대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미스터 초밥왕이라 불리는 안효주 셰프의 스시요에서 일했다. 문 셰프는 생선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배웠지만 스시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꼽으라면 청결이라고 했다. 스시는 맨손으로 날 생선을 만지는 일이다.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위생 상태가 더럽고 생선을 대충 자르는 요리사는 인류가 될 수 없다. 스시요에서 3년 만에 초밥 만드는 자리에 설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이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갔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오히려 도쿄에서 초밥을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안주할까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선 언어가 발목을 잡았다. 모은 돈과 시간만 버리는 날이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도쿄에서 제일 맛있는 스시나 먹고 가자는 생각에 남은 돈 30만 원을 털어간 곳이 스시 가네사카다. 일본 외에도 해외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도쿄 고급 스시 식당. 스시를 먹으며 담당 셰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에도 가네사카 사장과의 자리를 주선해줬다. 문경환 셰프.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문 셰프는 나중에 왜 나를 뽑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스시 만드는 일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고된 일이라 근면 성실한 면을 보고 뽑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눈빛에서 스타성이 보였다고 한다. 시골 촌뜨기에게 무슨 스타성일까 했지만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면 이 말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는 다시 이곳에서 청소부터 시작했다. 3년차부터는 매일 사비로 바닷장어를 사서 영업이 끝난 밤 11시부터 홀로 23시간씩 실습을 했다. 생선을 배울 땐 처음 머리 손질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껍질 벗기는 기술을 익히고 전어나 정갱이 같은 작은 생선을 손질하는 기술을 익힌다.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최고 난도가 바닷장어다. 어느 날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가네사카 사장이 초밥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끝에 그는 초밥을 쥐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인기 만화 미스터 초밥왕 저자인 데라사와 다이스케 왼쪽 작가와 지난해 찍은 사진. 문경환 셰프 제공. 미스터 초밥왕 작가의 단골집. 문 셰프는 가네사카에서 초밥왕 주인공 이름을 딴 쇼타라는 이름을 썼다. 어느 날 왜 쇼타냐라는 손님 질문에 사연을 얘기했더니 다음번에 그 손님이 데라사와 작가를 데리고 왔다. 그 인연이 이어져 2019년 문 셰프가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 때 첫 손님이 데라사와 작가가 됐다. 스시야 쇼타는 개업 1년째 미쉐린 1스타를 얻었고 최근까지 매 이별을 유지하고 있다. 스시 부문에서 별을 받은 외국인은 그가 처음이다. 2019년 점심이었는데 혼자 오신 분이 식사 마치고 맛있었다는 인사 후 계산하고 나가셨다. 앞치마 풀고 정리하려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미쉐린에 등재해도 되겠느냐고 묻더라. 요즘 일부 가게에선 미쉐린에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미리 귀띔 좀 해주시지 않은 것. 등재 첫 해는 순수하게 너무 기뻤는데 매일 별이 이어지면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문경환 셰프의 초밥.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그에게 스시는 밥의 온도, 굽기, 밥과 생선을 같이 먹었을 때 입안에서 사라지는 정도 등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고려해 균형을 맞춘 최상의 작품이다. 문 셰프는 어떤 스시든 최고의 밸런스는 씹어서 목에 넘겼을 때 밥알이 입안에 23알 정도 남는 상태다. 밥과 내타백감의 비율이 잘 맞으면 씹는 순간 식감이 좋고 일체감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밥량을 적게 하고 식감이 질긴 오징어를 위에 올려놓으면 밥은 다 먹어서
입안에 없는데 오징어만 계속 씹게 된다. 반대로 식감이 부드럽고 두께가 얇은 네타에 밥량을 많이 잡으면 나중엔 밥만 씹게 된다. 오마카세 이유 없이 비싸선 안 돼. 문 셰프는 처음 온 손님이면 무조건 알레르기 유무와 취향 등을 노트에 기록한다. 그 손님이 다시 오는 날이면 수산시장에서 그가 좋아했던 재료를 기억해 구입한다. 그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직접 수산시장에 가는 이유다. 오마카세라고 해서 이유 없이 비싸선 안 된다. 손님이 이 돈을 내고 먹을 만한 이유가 있는 스시를 만들어야 한다. 새벽 시장을 갈 때부터 오늘 오는 손님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손님이 좋아하는 걸 찾으러 가는 게 오마카세 접객의 시작이다. 전복을 좋아한다면 가격이 어떻든 그걸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진다면 손님은 또 그걸 신뢰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오마카세라고 했다. 손님이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선호하는지, 혼자 음미하면서 먹는 걸 즐기는지도 파악해 메모해 놓는다. 문 셰프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면 맛있는 식당은 많다. 그러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식당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했다.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기쁠지, 술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차의 온도는 어떤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저 가게를 가면 100%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100% 행복해진다는 게 진정한 오마카세라고 했다. 그는 스시를 만들며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부모님께 처음 초밥을 만들어 드렸을 때를 꼽았다. 어머니가 첫 점을 드시더니 우시더라. 나도 초밥 지기가 힘들었다.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스시 셰프가 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9세 때까지 초밥을 먹어본 적 없다. 우송대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 스시회에서 근무하다. 30대엔 도쿄에서 초밥을 지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스시 가네사카에서 일하다 2019년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었다. 개업 1년째인 2020년 미쉐린 스타에 올랐고 5년째를 유지하고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스시를 쥐지 않는다는 일식 셰프 앤드 이승규. 서평 문경환 스시로 별을 품다. 스시로 별을 품다는 한 청년 셰프의 진심의 기술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 문경환 셰프는 일본에서 미쉐린 스시 셰프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풀어낸다. 이 책은 꿈을 좇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열등감, 극복과 성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책의 시작은 생선과 시장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열리며 스시 셰프로서의 철학을 보여준다. 매일 새벽 토요스 시장을 찾으며 살아있는 생선의 생명력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요리에 그대로 녹아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인상 깊다. 생선을 명품보다 귀히 여긴다는 고백은 스시가 단지 음식이 아닌 예술이며 수행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어를 하지 못해 좌절하고 그 열등감을 깨기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과외비에 쏟아붓는 장면이다.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손님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기 위한 셰프의 자세였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스스로를 단련해 나간다.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결국 오마카세 카운터에서 손님과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스시 셰프로 성장한다. 이 책의 백미는 라이브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카운터 스시의 세계다. 손님과 마주한 채 요리를 하고 몇 초 만에 결과를 확인하는 직관적인 피드백. 그 속에서 셰프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다. 스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손님에게 120%의 여유를 주기 위해 자신을 관리한다. 화가 났을 때는 스시를 쥐지 않는다는 고백에서는 요리에 담긴 철학과 정직함이 엿보인다. 문 셰프는 자신을 하루살이라고 말한다. 새벽 5시에 시장으로 나가 밤 10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러나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페이를 내고 돌아가는 손님들의 미소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낀다. 육감을 가진 특급 셰프가 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진심 어린 이야기다. 스시 한 점에 깃든 혼, 밥알과 생선 사이의 정교한 밸런스, 설거지마저 감동의 시작이라 여기는 자세.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국화꽃 같은 멘탈. 이 책은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자극을 안겨줄 것이다. 유퀴즈 문경환 셰프 미스터 초밥왕 미슐랭 1스타 스시야 쇼타 위치나이 프로필 인스타 총정리 앤드 소심한 허미즈.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만한 미스터 초밥왕. 어린 시절 이 만화를 보며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 저런 초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던 한 한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자란 문경환 셰프, 지금은 일본 도쿄의 중심지에서 미슐랭 1스타를 받은 초밥집 스시야 쇼타를 운영하는 셰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꿈을 향해 한 발씩 묵묵히 걸어간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경환 셰프는 스시라는 음식조차 접하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 속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단순한 열정 하나로 요리의 길에 들어섰고
우성정보대학 외식조리학과에서 조리 기본기를 쌓으며 진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 유명 오마카세 스시집에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스시호에서의 경력은 그의 요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스시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2019년 도쿄 아자부주반에 오픈한 스시야 쇼타는 단기간에 입소문을 타며 현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1스타를 연속으로 획득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쿄는 스시의 본고장이자 세계적인 미식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외국인 셰프가 미슐랭 별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욱이 한국 국적을 가진 셰프가 그 어려운 미슐랭 별을 유지한다는 건 실력뿐 아니라 장인 정신과 고객과의 신뢰를 동시에 쌓아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문 셰프는 스시야 쇼타를 통해 계절감 있는 재료 선택, 깔끔하고 정갈한 플레이팅,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몇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마카세 스타일은 그만큼 한 접시에 온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예술을 체험하러 온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SNS에서 스시야 쇼타를 검색하면 다양한 국가의 손님들이 남긴 후기와 사진이 줄을 잇고 있으며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장의 조용한 분위기, 정성스럽게 만든 스시, 재료를 다루는 진지한 표정의 문 셰프 모습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 속에는 겉보기 화려한 셰프의 삶보다는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식재료를 고르고 오랜 시간 연구와 반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스시를 만드는 꾸준한 노력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변화에 익숙한 세상에서 그는 정직하게 꾸준하게라는 오래된 원칙을 지켜가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경환 셰프는 아직도 스시의 세계에 대해 배울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더 나은 스시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초밥을 잘 만드는 사람을 넘어 스시라는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한국인의 감성과 연결시키려는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초밥왕의 한 장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여정. 그리고 지금 그 만화 속 주인공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진짜 스시 장인이 된 문경환 셰프.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심으로 요리를 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